38번입니다. 네, we must re-examine the stereotype. however가 붙었네요. however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됩니다. 상대가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하여튼 뒤집어지거나 꺾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넣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however가 들어간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앞에랑 뒤에가 상황이 완전 이게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걸 근거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다음에 이 여기서 보면 디스테리오타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편견, 이런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이 앞에 나왔겠죠. 대명사는 찾는다. 앞에서 찾는 거니까 앞에 분명히 있겠죠. We must re-examine this stereotype, however.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하지만이 여기 있지만 여기는 앞에다 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재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it doesn't always hold true.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편견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뒤로 흘러가겠죠. 이런 편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앞에 해야 되고, 그죠? 비교적 이제 좀 앞찾기가 수월할 거라는 예측이 좀 됩니다. introverted leaders. 자, introvert라는 건요, 내향적인입니다. 내향적인. 우리 MBTI 여러분 유행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최근 유행했잖아요. 거기다 존댓말 쓰면 안 되지. MBTI가 유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I가 있고 E가 있죠. 맨 앞 글자에. 뭐 INTP, 뭐 INSP, 뭐 이렇게 SP 뭐 이런 거 할 때 그 I, E 하는 그거죠. 그 I가 내향인이라는 뜻이고 E는 extrovert입니다. extrovert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내향적 리더들은 do have to overcome the strong cultural presumption. 강한 문화적 presumption을 극복해야 된다. presumption이 뭐냐면요. 미리 가정해 둔 것. 고정관념입니다. 스테레오타입하고 같은 거예요. 네, 무슨 고정관념이냐면 extroverts는 are more effective leaders. 외향적인 사람이 리더로서 더 적합하다. 요런 이제 요런 편향된 사고가 있는데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자, although the population split into almost equal parts between introvert and extrovert. 비록 우리 인구를 나누면 split into almost equal part. 거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내향인과 외향인들. 그러니까 거의 5대 5다. 거의 5대 5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more than 96% of managers and executives, 매니저들이나 관리자죠. 그다음에 executive는 중역을 얘기합니다. 회사의 그 임원진, 그러니까 관리자급이나 임원진급 되는 사람들 96%가 외향인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향인인 사람은 꽤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말은 어쨌든 이제 요런 프리썸션이 있다는, 컬처럴 프리썸션이 있다는, 그런 얘기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1번에 뭘 넣으면 안 되겠죠? 1번은 탈락입니다. 2006년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자면요. 65%의 시니어 코퍼레이트 executives가 나이든 그 높은이죠. 그러니까 나이 든 높은 코퍼레이트 기업의 임원진이 viewed introversion을 이렇다고 봤습니다. as a barrier to leadership. 리더십으로 가는 방해물이라고. 그러니까 introversion은 뭐 내향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회사에 이제 임원진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65% 정도가 인트로버전 한 거는요 내향성을 가졌다는 거는 리더십에는 방해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인트로버전이 나쁘다. 리더로서는 나쁘다. 익스트로버전이 좋은 거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맞죠. 그래서 2번도 탈락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젠트 대학에서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Desire to be of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싶다는 욕망. And to empower them to grow. 다른 사람이 자라나게끔 도와주고 싶다는, 권한을 주고 싶다는,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욕망은 which is more common among introverts than extroverts. 이건 extroverts보다는 introverts한테 더 많은 성질인데요. 이런 디자이어는 is a key factor. 중대한 요인입니다. in becoming a leader and retaining leadership.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예, 인트로버트들한테 더 많은데 그게 굉장히 리더가 되는 중대한 표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인트로버트가 리더로서 적합하다는 맥락인 거죠. 그럼 맥락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3번에다가 얘를 넣어야만 요게 앞뒤가 맞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재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사실이진 않기 때문이다 하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트로버트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남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자, so-called servant leadership 소위 말하는 섬김 리더십 이것은 dating back to ancient philosophical literature 고대의 철학 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servant leadership은 adheres to the belief that 이런 믿음을 고수합니다. A company's goal 어떤 회사의 목표들은 best achieved by 이런 것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되어진다. By helping workers or customers achieve their goal. 일꾼들이나 우리 노동자들이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자기 목표를 이루는 걸 도와주는 것에 성공의 최고의 그 성취가 되어진다. 최고로 잘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 리더십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럼 섬김 리더십은 요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 empower them to grow 하는 내용이랑 얘네들이 어치브 되어볼 하게 도와준다는 내용이랑 사실 되게 비슷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such leaders, 이런 리더들은, 즉, 섬김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 do not seek attention, 관심 받고자 하지 않고요. but rather, 오히려 want to shine a light on others' wins and achievement.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취에 빛을 비춰주고자 합니다. servant leadership은, 자, 섬김 리더십이라는 것은 requires humility,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But that humility, 이런 겸손함이라는 것은 ultimately pays up. 이게 궁극적으로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pay off, 이득이 되다, 이롭다. 자, 그래서 성김 리더십이 목표로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나의 이익으로 돌아와서 나도 빛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이 글의 흐름입니다. 자, 글 좋네요. 그죠? 이 글 다시 한번 답의 근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요 답의 그 글의 맥락이 이쪽을 칭찬하는 쪽으로 가는 그 엑스트로버트를 칭찬하고 인트로버트를 리더십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던 내용이 가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요 네모칸을 딱 박아놓고 그다음부터는 인트로버트가 나름대로 리더십에 괜찮은 면이 있다라는 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3번에다 답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